안녕하세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기술 세미나 7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할 때 한글이 문서, 웹상에서 깨지는 사례들이 매우 많습니다. 저희는 CPP에서 이러한 한글 깨짐을 해결하는 방법과 한글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결론적으로 CPP로 만든 게임의 한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세미나를 통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스트링 인스턴스로 메모리를 할당했을 때 할당될 수 있는 한글과 영어의 최소 메모리입니다. 영어는 하나의 알파벳이 철 공간 하나를 차지하여 1바이트의 크기를 차지하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철 공간 하나를 차지하기 때문에 최소 2바이트를 차지한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문자열 연산자를 이용해 한글을 다루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인트나 더블인 경우 오토 변수는 값 형식으로 오토가 이니셜라이즈를 보고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자열인 경우 큰 따옴표를 사용하여 표현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const char별에 저장되기 때문에 스트링 첫 번째 주소값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소값이 아닌 한글 그대로 나오기 원하기 때문에 이 표와 같이 해당하는 형식의 리터럴 연산자를 이용하여 스트링 타입으로 읽게 만듭니다. 그중 접두와 L을 사용하여 한글 그대로 나오는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L 접두어는 와이드 문자 리터럴로 L 따옴표 문자열 또는 L 큰 따옴표 문자열 형식으로 사용합니다. 로케일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사용되는 언어, 지역 설정, 출력 형식들을 정의하는 문자열입니다. 왼쪽에 저희가 작성한 코드는 한국어를 인식하게끔 하여 로케일을 설정해 한글이 출력되게 하는 코드입니다. 이 로케일 설정을 해줄 때 특정 언어의 입력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적절한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성한 코드를 이용해 한글을 출력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R 접두어로 한글 그대로 인식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R 접두어는 raw string literal로 string literal 안에서 타이핑하는 문자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R 큰 따옴표 문자열 또는 R 큰 따옴표 딜리미터 문자열, 딜리미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딜리미터는 최대 16글자의 길이를 가질 수 있고 스페이스와 역슬래시의 문자는 포함할 수 없다는 주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과 뒤의 딜리미터는 같아야 합니다. 위의 코드를 사용하여 출력한 한글입니다. 다음으로 U8 스트링, U16 스트링, U32 스트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PP의 빛 관련 스트링 클래스에는 U8 스트링, U16 스트링, U32 스트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U32 스트링의 경우에는 모든 인스턴스에 4바이트를 할당하게 됩니다. U16 스트링은 일반적인 언어의 경우에는 2바이트를 할당하고 이집트 상형 문자나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 4바이트를 할당합니다. 마지막으로 U8 스트링의 경우에는 더 세분화하여 영어는 1바이트, 한국어는 3바이트를 할당하게 됩니다. U32 스트링에서는 4바이트라는 큰 메모리 공간에 값을 할당합니다. 한글이나 영어, 한 문자를 4바이트에 할당하는 것은 이렇게 작은 햄스터가 이렇게 큰 집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쓸데없이 많은 공간을 쓰게 되고 컴퓨터에 부담을 줍니다. 스트링 클래스의 사이즈 함수는 그 스트링을 이루고 있는 char의 개수를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U32 스트링은 4바이트짜리 char 1개, 하나의 문자가 할당되었으므로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며 U16의 경우 2바이트짜리 char 1개에 하나의 문자가 할당되었으므로 똑같이 1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하지만 U8 스트링은 영어는 1바이트, 한글은 3바이트 할당되기 때문에 사이즈가 실제 문자 개수와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CPP에서 한글을 다루려면 메모리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사이즈도 일정한 U16 스트링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CPP에서 한글 다루기 위해 U16 스트링을 불러온 후 유니코드를 사용해 이를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눈 어레이입니다. 같은 기억이지만 초성의 기억과 종성의 기억은 고양이가 사는 곳에 따라 길고양이 또는 집고양이로 다르게 불리는 것처럼 위치한 자리가 달라 다른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식은 지정된 초성, 중성, 종성 한글 유니코드를 각각의 인덱스에 할당하기 위한 간단한 계산식입니다. 다음은 아웃풋 파트로 넘어가서 특정 파일의 인코딩을 변환하는 방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코딩이란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나 기호들을 컴퓨터가 이용할 수 있는 신호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글의 인코딩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조합형 방식으로는 UTF-8, 완성형 방식은 EUCKR이 대표적인 인코딩 방식입니다. UTF-8이라는 언어를 쓰는 한 외국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외국인이 UCKR이라는 언어를 쓰는 나라에 와서 UTF-8 언어를 사용하여도 그 나라의 사람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코딩 방식이 일치하지 않을 때 한글 깨짐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글 깨짐이 발생할 때 인코딩 방식을 동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CPP를 이용해 UTF-8로 인코딩된 파일을 ANSI 형태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때 UTF-8을 바로 ANSI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국제 번역기 같은 존재인 유니코드를 한번 바꿔준 뒤 ANSI로 변환해 주게 됩니다. 함수 두 가지를 이용해 이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의 파라미터 구성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 파라미터인데 변환에 사용할 코드 페이지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코드 페이지는 숫자, 문장 부호 및 기타 문자를 포함할 수 있는 문자 집합으로 언어 및 로컬마다 다른 코드 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코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변환할 유니코드 문자열을 담을 문자열을 할당해 줍니다. 다음으로 multibyte to wide char 함수를 이용해 UTF-8 문자열을 유니코드 문자열로 변환한 후 위 문자열에 담아줍니다. UTF-8 문자열을 유니코드로 처리해 줄 것이기 때문에 코드 페이지는 UTF-8의 코드 페이지인 cp-UTF-8을 입력해 줍니다. 다음으로 안시 문자열에 대한 문자열의 길이를 할당해 줍니다. wide char to multibyte 함수를 사용해 안시로 변환한 후 위 문자열에 담아 리턴 값으로 내보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드 페이지를 보면 안시 형태를 변환하기 위해 cp-acp를 적어 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코드를 사용하여 UTF-8 문자열을 안시 문자열로 바꿔 주었습니다. input 파일을 불러와 실제로 인코딩 변환을 시켜보겠습니다. 왼쪽을 보면 input 파일의 한글이 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UTF-8로 인코딩된 파일을 안시 인코딩 방식의 윈도우스 메모장으로 억지로 열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알맹이는 오렌지인데 껍데기는 사과라면 그걸 사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알맹이인 파일의 인코딩은 UTF-8인데 껍데기인 윈도우스 메모장의 인코딩은 안시이므로 파일의 문자를 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앞서 작성한 코드를 실행시켜 알맹이를 사과로 바꿔주었습니다. 즉, 파일과 윈도우스 메모장의 인코딩 방식을 같게 만들어 한글 깨짐을 해결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파일 인코딩 하나하나 바꿔주기에는 너무 수고스럽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코딩 스타일을 통일하는 확장 패키지인 Editor Config를 사용하여 인코딩 방식을 변환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안시로 인코딩된 파일을 GitHub에 업로드하였더니 발생한 한글 깨짐입니다. 작성을 비주얼 스튜디오로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메모장을 열어보았을 때도 문제가 없었지만 GitHub에 업로드하였더니 안시로 인코딩된 파일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해서 한글 깨짐이 발생한 모습입니다. 왼쪽 위의 코드를 에디터 config에 작성해주고 새로운 cpp 파일을 작성해준 코드입니다.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메모장 아래 UTF-8이라는 인코딩 방식이 보이는데 이렇게 안시 인코딩 방식에서 UTF-8 인코딩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에 GitHub에 업로드하여도 한글 깨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PP로 만들어진 게임의 한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CPP 베이스 게임 엔진인 오디세이 엔진으로 개발된 게임 구공화국의 기사단의 폰트 파일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각각 헥스상에서의 오프셋 구조와 유니코드로 본 폰트 파일의 구조를 보여주고 이를 분석하면 어디부터 어디 픽셀이 해당 오프셋을 나타내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폰트를 수정하면 어떻게 보이는지 나타내줍니다. 왼쪽은 정상적인 모습이고 오른쪽은 한글화를 진행하였지만 폰트 파일을 적용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오른쪽 폰트 적용하기 전의 모습을 보면 깨지는 상태가 다른 인코딩으로 적용 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각 얼리얼 게임 매스 이펙트의 폰텍스 구조와 폰트 파일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폰트 파일에는 각각 픽셀에 맞는 오프셋이 지정되어 있어 텍스트를 입력할 때 해당 주소에 맞는 픽셀 부분이 비춰져 이를 파악한 후 수정해야 합니다. CPP로 제작된 게임 등에서 UTF 등 자체를 출력하는 걸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텍스트를 폰트 파일로 직접 지정해 불러와야 합니다. 왼쪽의 사진은 아까 전 폰트 파일 적용 전의 모습을 폰트 파일 적용하였을 때 모습을 보여줍니다.